특히나 그 유병자 분들이 있어요. 유병자면 뭐죠?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이 가입이 쉽겠습니까? 네,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도 하나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어서 오시오 하고 받아주기도 하는데, 이제 병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근데 보험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연령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질환이 하나씩 있어요.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오죠. 노인 중 89%가 만성질환에 병역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지병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저희 뭐 부모님 때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대부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고혈압. 고혈압은 뭐 56%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염 33%, 여성분들 또 당뇨 22%. 당뇨는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특히 65세를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이 63%나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21%는 2개, 그 다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병자 분들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가입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편 심사. 그러니까 간편 심사 뭐죠? 보통은 심사를 볼 때 굉장히 좀 빡빡하게 보죠. 보통 보험사 가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죠. 뭐 병원을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뭐 수술한 적이 있는지, 입원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편한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것은 가격이 좀 높다든지 아니면 담보 자체가 좀 적게 가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좀 더 보면 유병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고혈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당뇨, 그 다음 심장질환,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간수치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보통 보험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가입이 됩니까? 가입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가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희 부모님 때나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암이 걸렸을 때든지 그럼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편 가입 보험이라고 하고요. 간편 심사로 이제 보험을 받아주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 보험 뭐 가입을 크게 원하지 않죠.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사실은 보험에 대한 가입 니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가입 니즈가 언제 커지냐? 본인이 큰 질환으로 아팠던 아니면 내 가족, 가까운 가족이 아팠던 그 이후 때 정말로 무서움을 알게 되죠. 질병이란 게. 특히 이렇게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때서야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연락을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구냐? 병원을 어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입을 하면 안 되냐고. 늦었죠, 이미. 왜냐? 이미 의사의 진단을 받았죠. 의사의 진단 받기 전에는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의사의 진단이 내려간 시점은 분명히 고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평소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보험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늦은 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늦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보험을 엄청 가입을 하고 싶어 하죠. 당연하죠. 이제 크게 아플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 하고 보험사는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하죠.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망의 원인을 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이 암, 그다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가 가장 크죠. 뭐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의 그런 만성질환을 보면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간편 가입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요. 주로는 이제 뭐
뭐 어떤 유병자들이 많은 그런 층을 타겟으로 해서 보험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을 좀 보면 우선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뭐 약을 복용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암을 치료를 받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빡빡한 수준은 아니고요. 나이가 많은 고령자 같은 경우도 가입이 힘들죠. 나이 많은 분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 받는 것들은 상해 사망이죠. 아니면 그냥 사망보험 잘 타기 힘든 건데, 간편가입보험은 뭐냐? 3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니즈가 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특약으로 사망금이라든지 뭐 이 3대 질환을 통한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도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편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보통 보험가입보다 심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 평상시에 보험가입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상당히 간단하게 하고요. 전화로 대부분 이제 심사를 하고 끝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입원 추가 검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 뭐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수술 입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 진단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암이 걸렸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10년 전에 수술을 받고 다 끝냈습니다. 그런 사람 가입이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해당될까요? 간편심사에? 그렇죠. 가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10년 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5년 이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고혈압 약을 복용했던 분들 될까요? 됩니다. 고혈압 약을, 보험사는 고혈압에 걸렸는데 고혈압 약을 안 먹는 분들을 더 위험 요인으로 봐요. 오히려 고혈압에 걸렸지만 고혈압 약을 꾸준하게 복용해서 혈압이 정상 수치인 분들 같은 경우가 보험사에서 더 보험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복용 중인 분도 간편 가입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당뇨 통원, 당 수치 높은 분들 당뇨 통원 다 가입 가능하고요. 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고지혈증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수술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조건이 일반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봐볼게요. 일반 심사는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물어보고 고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고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고지를 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보험사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지 안 하신 분들.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었을 때, 가입을 할 때는 이거 고지 안 하고 가입해도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보험사가 모를 때가 있고 알 때가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심지어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도 다음날 보험 가입할 때 얘기 안 하면 다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모르니까. 하지만 나중에 내가 암이 걸렸다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그때서야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조사원이 나와서 이걸 다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험 가입 전날 암 진단을 받은 이력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전산에 다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내밀면서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청구해도 일어난 푼 안 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서는 고지를 안 했는데 보험사가 알 경우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비 청구를 했으면 그것이 전산에 나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거 고지하라고 뜹니다. 전산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간편심사가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우선 가입 신청을 할 때는 병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괜찮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야 되고 검사 결과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간편심사는 서류 제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심사 진행할 때 보면 일반 심사는 제출한 서류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요. 특히 병원은 이거를 뭐 직접 가서 이걸 다 떼와야 되고요. 그리고 떼와서 냈는데 또 추가로 할 경우는 중간에 보험 진행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데요. 간편심사 같은 경우는 병력 고지 시에 별도의 서류 심사는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구두상으로 하면 되고요. 그거 전화로 녹취하는 거고요. 간단한 질문 통해서 가위 여부 판단 후 심사 진행. 보험사에서 전화 한번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제대로 하면 서류는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 이런 걸 다 냈어요. 그래도 결국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입을 안 해줘요. 일반 심사는. 그리고 보험 가입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부담보 등 일부 보장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심사 같은 경우는 알아본 보험료 거기서 할증은 안 됩니다. 처음에 딱 그 픽스된 그 가격 그대로 보험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 할증 및 부담보 없습니다. 부담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위암이 걸렸어요. 7년 전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요. 간편심사로. 그랬을 경우 보통 일반 심사에서는 위암 났더라고 하더라도 위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갑상선 수치가 높은 거예요. 갑상선에서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요. 뭐 허리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허리 쪽 부담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는 부담보가 없다는 거죠. 부담보는 그 보험사에서 그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동안 그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간편심사는 부담보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간편보험이 보장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3대 질환에 대해서 가장 크죠. 예전에는 간편가입보험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이런 것들 아니고 그냥 상해나 사망, 타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만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 3대 질병 간편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암도 걸릴 가능성이 크겠죠. 급성심근경색도 그렇고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보다는 담보가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 또 있고요. 일반 심사로도 사실 지금 생보사로 가입을 할 경우는 다 뇌출혈이에요. 손보사는 지금 현재도 뇌졸중이라는 큰 담보가 있지만 생보사는 건강한 사람들도 뇌출혈밖에 가입이 생보사에서는 안 되고요. 손보사를 가면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더 큰 범위, 더 좋은 담보를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간편보험은 이 세 가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다 추가 담보를 넣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요즘 TV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10,000원입니다. 뭐 하지만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 6,000원. 이거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외에 뭐 형사 합의금이나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 요즘 많이 가입을 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질병,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 3대 질병에 대한 입원비나 수술비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도 여기다가 담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료사고 법률 비용 보상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가입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입 조건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간편 가입이 가능한데 우선은 보면 5년 만기 또는 10년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갱신은 없어요. 5년 만기, 10년 만기. 그러면 아무래도 10년 만기가 낫겠죠? 10년 동안은 보험료가 고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갱신형이 뭐냐면 5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내가 2016년 1월 1일날 가입을 한 겁니다. 월 납입 보험료는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5년 만기는 21년 1월 1일 날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3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가 중간에 뭐 중간에 깰 수는 있겠죠.
보통은 갱신형 이렇게 되고 10년 만기는 이렇게 된 거죠. 2016년 1월 1일 날 가입을 하면 26년 1월 1일까지 아무래도 10년 갱신형이 좀 더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 3만 뭐 1,000원 이렇게 됐다고 하면 2016년 이후에 뭐 4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올라가는 거겠죠. 자동 갱신형이다. 그리고 가입은 보통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뭐 45세, 50세, 60세, 70세까지도 가입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험사마다 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뭐 생년월일, 내가 겪었던 병, 현재 상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맞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이제 상담을 할 때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여기에 대한 조건에 만족이 됐었을 때는 간편가입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현대해상 간편가입 보험, 뭐 현대해상 외에도 상당히 많은 간편가입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보면 사망금이나 입원비, 수술비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실버 암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간편가입 보험과는 다른 암보험, 이제 일반 암보험인데 일반 암보험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있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버 암보험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뭐 6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분들도 큰 지병이 있더라도 암보험 자체는 웬만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 혈관계통과 또 암은 종양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세포가. 그랬을 경우는 좀 다른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암보험은 의외로 그런 지병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보험과 암보험 같은 경우 보면 나이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갱신형 10년 또는 15년 갱신형이죠. 아무래도 15년이면 거의 뭐 비갱신형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근데 70대예요. 10년 갱신형이에요. 그럼 어차피 80세까지 보험이 안 오르죠. 그러면 그냥 갱신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5세 이후부터는 그냥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10년 어차피 15년이면 그 동안 그 보험료는 안 오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보험료는 더 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비갱신형이 더 유리하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을 특이하게 넣는 거죠. 우선 암 진단비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암 진단비 요즘에 옆에 보면 특정 소외감 및 유사암 제외 이렇게 써져 있어요. 특정암, 소외감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난소암이나 뭐 유방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뭐 고환암이나 이런 생식기암 쪽이 특정 소외감이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암과 유사한 거죠. 경계성 종양이나 뭐 피부암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부분의 암은 다 포함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 2천만 원, 거기다 소외감 진단비 600. 그러면 소외감 아까 얘기했던 생식기 암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비, 경계성 종양이나 피부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300만 원. 그다음에 고액 치료비가 드는 암 진단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좀 다른데 뭐 뼈암, 혈액암, 골수암 이런 좀 한 번 걸리면 치료비가 크게 드는 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그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낸다고 되는 부분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치료비가 많이 들죠. 이런 것들도 특약으로 넣어서 암 치료비가 좀 과도하게 드는 것들을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암 사망 이런 거 보통은 암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보험료로 들어가죠. 그냥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이것들을 받아주는 것들. 그래서 우선은 암 진단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뭐 큰 질병 있더라도 실버암 말고 일반암도 가입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실버암은 61세 이상 나이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일반암 진단비나 특정 소외감,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암 사망은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대 고액암이나 3대 고액암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요. 최저보험료가 있죠. 뭐 4만 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이 이제 2만 원대에서 3만 8천 원, 그 다음에 75세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병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우선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각 보험사마다 이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보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항상 아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좀 폭넓은 질병인데 흔히 어떤 수치가 높아서 가입이 거절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품을 좀 판다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병이 있다고 해서, 특히나 설계사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설계사가 일반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에 소속돼 있으면 교보생명 거밖에 취급 못하지만 독립 대리점 같은 GA라고 하죠. 이런 쪽에 소속돼 있는 설계사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보험사를 전체적인 걸 다 관리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의뢰를 하더라도 여러 군데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보험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도 다 다르고요. 또 심사역이 보험사마다 상당수가 있죠. 심사역들마다도 좀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소하거나 중대한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몇 군데 거절이 나면 상심을 많이 하십니다.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보험사까지 나를 과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현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계사가 본인이 지치지만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또 좋을 수가 있고, 어떤 A라는 설계사가 이거 진행 못했을 때는 또 다른 설계사, 각자의 그런 전문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설계사들에게 의뢰를 해보서 꼭 아프신 분들도 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